자, 두 번째는 그럼 우주항공청의 목표는 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은 어,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렇게 맨 상위 조직으로 있고 우주항공청이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돼 있는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국제협력. 사실은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특히 위성 띄우는 문제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청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기장동부, 국방부, 국정원, 뭐 외교부 또 여기에다가 이제 아, 국토부도 될 수 있겠죠. 이제 우주가 아니고 이제 항공 분야는 또 국토부가 또 소 관할이었던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육성 뭐 이런 것으로 친다면 산업 통상자원부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주항공청은 이런 이제 조직도를 가지고 각각의 역할 분담, 그다음에 또 이제 각 부처 간 또는 기관 간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는 이제 뭐 이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참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우주항공청이 필요한가? 방금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미래의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우주 항공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현 가능하고 더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존의 항공우주 업무는 굉장히 분산적으로 국토부, 방사청, 과기부, 산업부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짐으로써 전담기관에서 이런 네 개 부처를 잘 조율하고 또 기능을 한 대로 모아가지고 시책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연구개발도 하고 또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여러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경남이 그런 이런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키기에는 가장 최적지다. 그래서 경남에는 이미 이제 우주 산업의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이게 이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위성 산업의 어떤 거점이 지금 이미 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청과 민간 기업의 밀접한 상호 협력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우주항공 민간 기업이 밀집해 있는 이제 경남 사천, 이제 카이를 중심으로 한 사천에만도 한 4, 50개 정도가 이제 그 협력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주항공청의 최적지고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가 바로 이런 최적지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초창기에는 뭐 대전에 할 거냐 사천에 둘 거냐를 가지고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경남을 기반으로 이런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하려면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사천에 개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입지적인 장점은 우주항공의 어떤 생산 거점으로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최적지다. 그다음에 산학연 생태계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도 있고 거기에는 관련 학과 학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산학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특화 산업, 뭐 경남은 오래 전부터 이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의 특화 산업, 물론 이제 동부 경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주항공 산업이 지역의 어떤 특화 산업으로서 오랫동안 국가 전략 산업 또는 지역 전략 산업으로서 이제 지정이 되어 왔고 그걸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물론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최적지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그걸 뭐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핵심 기업이 이제 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 해서 한 100개 이상이 이 경남에 집적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력 물론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력도 국내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우주 관련된 있는 그
우주항공과 관련돼 있는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돼 있고 그래서 시험이나 제작과 관련돼 있는 인프라 또 연구개발 특히 진주에는 이제 강소 연구 특구 이것도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지정이 됐죠. 그래서 국가산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경남이 이런 우주항공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최적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과 표는 그동안에 이제 그렇다면 경남이 얼마나 산업 생산 중에 경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보는 건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69.9% 그러니까 거의 70%가 이 경남에 이제 집중돼 있고 우주산업 같은 경우도 절반을 넘지는 않지만 한 43.3% 정도가 경남이다.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산업 점유율에서 지역별 생산액 이랬는데 경남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41억 불이 넘으니까. 그래서 한 65.2% 정도가 경남에서 생산액이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사업체 수를 보면 창원이 한 18개, 한 20개 정도고 진주하고 사천이 한 30개 정도 그다음에 경남이 한 67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100개 정도에서 한 67%, 68%가 66%에서 60, 한 3분의 2 정도가 경남에 이제 사업체도가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금 얘기를 했고 이제 매출 부가가치 연구개발의 종사자별로 최근 10년 동안 성장률을 보면 매출은 한 경남 같은 경우는 한 7%, 사천과 진주는 한 10%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는 13% 정도. 여기 나와 있죠. 13% 정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도 13.14% 정도. 그다음에 종사자도 한 8%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히 한 10년 동안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 다음 쪽부터는 이런 이제 기업이 소재한다 또 우주항공 기업들이 이제 에, 집적돼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조금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우주항공과 관련돼 있는 핵심 기업의 이제 카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협력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약 한 53개가 이 경남 특히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경남에 이제 몰려 있다. 그걸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 아무래도 제일 뭐 위성체 제작이라든지 발사체, 그다음에 지상 장비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한 25개 정도, 그다음에 진주에 한 2개, 산청에도 1개 있고 이제 고성에도 한 2개 정도. 이 대화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카이에 납품하는 회사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창원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창원에 있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 10개 정도가 이제 창원. 그다음에 김해, 그다음에 밀양, 함안에도 이제 이런. 그래서 굉장히 서부 경남에 이런 소재 부품 기업들이 이제 같이 집적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 역사는 이제 이미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을 뭐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0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우주항공청을 하자는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동안에는 그게 이제 구체화되지 못했다가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이런 공약 안에 포함됨으로써 한국판 나사, 뭐이 항공우주청, 뭐 이때도 이제 항공우주청으로 할 건지 항공우주국으로 할 건지 그때부터도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발표를 했었고 작년 23년 말에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1월 9일 날 본회의에서 이제 우주항공 특별법이 됐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논란은 항우연하고 천문연을 어떻게 우주항공청에 둘 거냐 말 거냐 따로 존재할 거냐 이제 이거 가지고 조금 문제가 좀 논란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그래서 이제 2003년도 국정감사 때 곽희정 통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속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가 없다.
이견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특별법안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항우연의 RNG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주항공청이 소속으로 항우연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연구개발 기능을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남으로써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청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주항공청의 조직,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그런 원활한 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과거에 중소기업 청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 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할 거냐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논란도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위원장,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결국은 맡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부처 간의 협업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안 낫나? 이런 이제 얘기가 있던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 소속으로 하면 사실은 대통령 오히려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고 하면 또 조직 개편하면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런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우연하고의 이제 업무 분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발사체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은 각각 업무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 또 논란이 돼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예산 면에서 보면 약간의 정치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게 좀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롭고 독립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독립 형태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 범위와 관련돼 있는 것. 그다음에 우주 분야는 누가 어떤 부처가 주도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이제 과기정통부가 우주 분야의 주도권을 가져 있었고, 기존에는 이제 항공 분야는 국토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같이 합치게 되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로 이제 우주 분야는 과기정통부하고 그 밑에 항공우주연구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R&D를 주로 담당을 했는데, 이제 이런 업무 분야와 관련해서도 누가 주도할 것이냐를 놓고도 이제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이거는 사실은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지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여전히 이제 좀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과기정통부뿐만 아니고 국방부라든지 방사청이라든지 방통위 이게 이제 전포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다음 기상청 외교부 여러 부처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이제 위성을 이제 쐈을 때 그러려면 이제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한 것이고 부처 간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논란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 분야는 역시 국토교통부가 항공 분야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주도하는 부처들이 이제 다른 부처들이 이제 하나의 외청이긴 하지만 이렇게 섞였을 때 또 밑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런 산업통상부 차원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뭉쳐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정리가 좀 잘 안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공이나 우주 분야의 관리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부랑 또 같이 하는 부분들도 꽤 크고 그렇겠지만 각각 따로 이루어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우주청 하나로 가면 좀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청사 위치는 지금 이제 사천에 임시 개청을 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만은 임시 청사로 지금 사천에 개청을 했지만 본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위치가 결정이 안 돼 있지만 올해 안에 이제 위치가 결정되고 이제 그로부터 한 3년, 뭐 길면 한 3년, 짧으면 한 2년 내에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좀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이걸 대전해야 한다.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도 우주항공청이 아니고 항공우주청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경남 사천시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당시 이제 항우연이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왜 사천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공약 당시에는 어디다라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와 관련돼 있는 것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고 사실은 이 국립청소년 우주센터는 이 전라남도 고흥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그쪽에 가야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란 끝에 결국 이제 경남 사천시로 왔지만 이제 이런 이제 그 당시로서 보면 이런 것들도 논란이 좀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주항공청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어쨌든 그 진주와 사천에 있는 우주환경시험 시설 또는 사천의 위성제조 혁신센터 왼쪽에 이 그림에 보면 아까 이제 공나로도 같은 이제 발사체 특화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진주 사천 지역은 이제 위성 특화지구 또 물론 그 전에 에, 항공과 관련해서는 항공 국가산단이 이제 진주하고 사천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뭐 입주가 되거나 그렇진 않고 이제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기존의 어떤 핵심 인프라들을 조금 더 잘 구축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 유발력과 또 부가가치 유발력과 또 고용 유발력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뭐 된다면 뭐 또는 뭐 여기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여튼 추정치니까 뭐 이대로 되지는 않겠죠. 자,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